자, 그 다음에 책의 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리적 해석이라는 게 있고요. 공리적인 해석은 그러니까 모든 확률은 밑에 이제 공리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 공리 다음에 공리를 만족하고 이 그 공리를 만족해서 그 나오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리는 안드레이 콜모고로프라는 사람이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확률의 공리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 수학자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안드레이 콜모고로프라는 사람의 이제 확률의 공리를 기반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리 1번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그리고 모든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서로 독립적인 사건 A라는 사건과 B에 대한 두 사건이 나타날 확률은 각 사건이 나타나는 확률의 합과 같다.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독립적인 사건인데 A하고 B라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날 확률은 결국은 A가 나타날 확률과 B가 나타날 확률을 더한 거하고 똑같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공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1에 얘가 좀 나와 있는데요. 풀이까지는 거의 다 풀이를 해놨습니다. 확률 계산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개의 동전을 100개를 던졌어요. 한 개의 동전을 던졌어요. 근데 100개를 던졌는데 앞면이 61회가 나왔답니다. 그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100회를 던졌는데 61회가 앞면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전체 우리 동전을 던졌을 때 횟수, 그죠? 100회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왔던 수를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60일을 100으로 나누면 되더라. 그랬더니 0.6% 정도 되더라. 0.61%. 그래서 그 다음에도 앞면이 나올 확률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뒷면이 나올 확률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만약에 앞면이 나온 거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따지면 안 되겠네. 그죠? 앞면만 나온 거니까. 뒷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나? 그죠? 앞면만 나왔으니까 뒷면이 나오지 않는 확률은 이거의 반대가 되겠죠. 100분의 그 다음에 나머지 100회 중에 61회 했으니까 39회 정도, 39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주머니 안에, 이것도 뭐 우리 수학 시간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 안에 흰 공이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머니를 표현하죠. 그래서 요 안에 이제 흰 공이 3개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가 있다랍니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 수학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이라 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가 임의로 이제 공을 여기서 꺼냈대요. 이 안에서 이제 공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 공이 흰 공일 가능성, 흰 공일 확률이 몇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꺼냈을 때 이 흰 공이 꺼내질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총 개수는 몇 개예요? 총 5개잖아요. 개수는 5개예요. 그 중에 내가 흰 공을 꺼낼 확률이에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럼 3이죠. 그래서 흰 공이 나올 사건을 우리가 이제 A라고 하고요. 그걸 확률로 따지면 이제 PA라고 이렇게 씁니다. 확률, 앞에 확률이고요. 표현 방법이에요. 이거는 확률.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을 5로 나눈 값만큼의 확률이 되겠죠. 그게 이제 소수점으로 따지면 이제 0.6% 정도 되네요. 그럼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5에서 2가 되겠죠. 그죠? (0.4% 정도 되네요. 당연히 흰 공이 뽑아질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죠? 0.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위를 던졌대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우리 주사위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점이 있고 뭐 2개가 있고 뭐 3개가 있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0, 1, 2, 3, 4, 5 이렇게. 그러니까 1, 2, 3, 4, 5, 6 총 6가지죠. 1에서부터 6까지 숫자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전체의 숫자는 6개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눈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그죠? 1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그 다음에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숫자들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데 이 중에 짝수가 나올 확률이에요. 2, 짝수는 2, 그 다음에 4,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홀수는 1, 3,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짝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4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 다음 6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죠. 다 더하면 6분의 3이 되겠죠. 했더니 0.5%. 그러면 당연히 홀수가 나올 확률도 똑같겠죠. 0.5. 반반이네, 반반. 그렇겠죠. 그래서 짝수가 나올 확률이나 홀수가 나올 확률은 당연히 반반에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제 두 개의 주사위가, 요 주사위를 두 개 던집니다. 두 개를 던졌을 때, 주사위, 그러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렇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와 6이 나올, 2와 6이 동시에 나올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2가 나오고요. 하나는 6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두 개의 요 두 개가 있어요. 주사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2가 나오고요. 그죠? 하나는 6이 나와야 돼. 6. 이렇게 6. 그게 동시에 나와야 돼요. 그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 소리죠. 그러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던졌을 때 6이 나와야 할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얘 나올 확률이 6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근데 얘하고 얘가 동시에 나와야 하잖아요. 이 숫자가. 더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얘가 두 개가 곱해져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도 얘가 나올 확률이 각각이 나올 확률이 존재할 거고 각각이 나올 확률이 존재하겠죠. 2와 그 다음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동시에 두 개가 딱 떨어져 나오려면 두 개가 곱해져야 한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영유가 36이 되겠죠. 36분의 1의 확률을 갖더라. 더 높아졌죠. 아까 하나만 있었을 때는 6분의 1이었는데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개가 동시에 내가 지정되는 숫자가 나오기 위한 확률은 36분의 1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10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확률을 우리가 이제 도표나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의 형태나 이제 척도로 보면 뭐 신장이나 뭐 이런 체중 혹은 이제 매출액 뭐 혹은 뭐 이런 값들을 측정한 결과를 우리가 이제 수량으로 나타내서 표현하는 거 이거는 이제 양적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적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판매 대수가 이제 판매 대수라든가 혹은 이제 뭐 학생의 수나 뭐 이런 거와 같이 이제 우리가 셀 수 있는 카운팅을 하는 하나 둘 이렇게 셀 수 있는 걸 말하죠. 카운팅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이산형 데이터다 디스크리트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형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나 혹은 이제 몸무게와 같이 연속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속 데이터들, 컨티뉴어스 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연속 데이터로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이상형 데이터 혹은 연속 데이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척도라는 게 있는데, 척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조사 대상을 우리가 수량화를 해서 이제 단위를 가지고 숫자를 부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명목 척도라든가 아니면 뭐 서열 척도 혹은 이제 구간 척도, 그다음에 이제 비율 척도 뭐 이렇게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형 같은 경우는 이제 명목 그 척도하고 그 다음에 서열 척도로 나눠지게 되고요. 명목 척도라고 하는 건 속성에 따라서 몇 개의 이제 범주로 구분하는 것을 우리 이제 명목 척도다. 서열이라고 하는 거는 속성의 크기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는 거를 우리는 서열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는 만족도 같은 경우들. 뭐 만족 1번, 만족 2, 보통, 불만족 이런 거 있죠. 노래 순서, 순위, 성적 순위 이런 걸 나타내는 것들은 거의 다 서열을 구분하잖아요. 어느 속성에 따라서 크기를 순서대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서열 척도다. 그리고 명목 척도는 속성에 따라서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더라. 예를 들면 남녀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상품류 구분할 때 TV,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국적 구분할 때 미국, 일본, 중국 구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목 척도다.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모두 이산형이 되는 거죠. 이산형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 컨티뉴어스한 데이터들은 이제 구간하고 비율로 나눠지더라.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속성의 크기에 따라서 순위를 동일한 간격으로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측정된 데이터 간의 차이가 비교가 가능한 온도라든가 그다음에 물가지수, 생산지수, 뭐 IQ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비율 척도라고 하는 거는 절대 0점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에 따라서 동일한 간격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를 이제 비율 척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율 척도는 주로 이제 측정된 데이터 간의 비율 표시로 가능한데 연봉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나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율 척도에 포함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데이터의 형태하고 척도를 분류를 하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척도와 형태와 척도라고 하는 거는 정리하면 데이터가 어느 척도에 따라서 작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데이터의 통계적인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이나 분산 등을 이제 포함하는 일반적인 이제 분석 방법들은 이제 구간 척도나 비율 척도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목 척도나 순서 척도로 표현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빈값이나 중앙값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제 빈도 분석, 분할표를 이용해서 이제 교차 분석 혹은 비모수 통계 분석을 하는데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정의니까 뭐 결과적인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80페이지에 예제 4-2번을 보면
데이터의 구분은 우리가 데이터의 척도를 이제 구분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척도. 첫 번째. 그러면 직업을 구분하기 위한 척도니까 뭐 농수축산업, 그 다음에 제조업, 그 다음에 건설업, 운송업, 뭐 서비스업, 뭐 금융 쪽의 금융보험업 등 이제 다양하게 구분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편의상 농축산업을 이제 1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을 1로 설정하고, 2로 설정하고, 뭐 건설업을 3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그 직업 분류를 1, 2, 3, 4로 숫자로 해서 구분을 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분류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명목척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명목척도는 이거였죠. 이산형에서 명목척도. 마찬가지로 남녀 구분할 때라든가 TV 1번 냉장고 선호도 분석에서 TV만 선호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냉장고를 이제 선호하는 사람 몇 명이고 다 이제 분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의 분류를 우리가 명목을 나눠서 분류를 하는 거죠.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직업을 구분하기 위한 사용되는 척도로 구분해서 각각의 숫자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의 점수의 등수를 표현할 때는 통계학이니까 점수에 대한 순위가 이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1등, 2등, 3등. 통계학에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순위의 표시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이거는 서열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서열 척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지수. 주가지수는 크기에 따라서 순위를 동일한 간격으로 쪼개서 측정하기 때문에 구간 척도다. 그 다음에 실업률은 우리가 절대 0점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에 따라서 동일한 간격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제 비율 척도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요 이산형이나 연속형에 대한 명목, 서열, 구간, 비율 척도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81페이지 확률 분포, 확률 변수부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